안녕하세요. 주식마법사TV입니다. 1월 8일 금요일 종목 리뷰 및 다음 주 감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금요일 마감했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7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나스닥이 지난 금요일 신고가를 갱신했죠. 금일 새벽에 마감한 미국 나스닥은 다시 1.08%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또 찍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도 굉장히 세었는데요. 코스피가 3.97%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소외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0.11%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자마자 급등이 나왔죠. 3161,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장을 이끌었던 오늘 종목들이 있죠. 현대차 관련주들,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수급상으로도 고무적인 게 있습니다. 1월장이 시작하자마자 개인이 거의 뭐 3조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죠. 그걸 지난 목요일 날 기관이 다 받아줬죠.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아줬다라는 거죠.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상승세가 잘 웬만해서는 꺾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마감일이죠. 이 외국인들, 기관들의 이런 매수 행태를 봐서는 다음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마감일까지는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종목 리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 관련주입니다. 현대차 관련주들이 장전에 기사가 떴습니다. 현대차가 애플과 손잡고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를 개발한다는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자, 그런 뉴스로 말미암아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현대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줬습니다. 시초가부터 굉장히 크게 상승했는데요. 현대차는 시가가 무려 16.75% 상승해서 시작했고요. 현대모비스도 역시 시초가가 17.73% 시작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차 삼형제들을 거래는 잘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가 너무 크게 뛰었다라는 거죠. 너무 시가가 크게 뛰었고 현대차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쭉 밀리는 그래프를 만듭니다. 거의 시초가 대비 7% 하락을 했다가요, 다시 그 시초가를 회복해주면서 하루종일 등락폭을 보이면서 종가는 19.42%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종가를 18.06% 상승 마감했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모습을 보시면요, 12월 중순쯤에 슈팅을 주었던 LG전자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날 LG전자는 상한가를 갔죠. 수급적인 측면인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날 상한가를 갈 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죠. 그 중에 기관의 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기관이 80만 주 순매수를 했죠.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는 없습니다. 외국인만 68만 주를 순매수를 했다라는 것,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상가에 안착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기간의 순매수 물량이 6만 5천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게 LG전자와는 조금 차별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주식들, 그런 주식이 어떻게 말하면 테마주처럼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가총액이 큰 애들, 그런 애들이 크게 움직이고 단타폭을 줄 겁니다.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이런 대장주에서 단타를 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미쳤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여기서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로 바보가 되는구나,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큰 조정이 나오는 거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코스닥 관련주들은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굉장히 소외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거래하실 때는요, 항상 강조하지만 이런 프로그램과 잠정 투자를 이용해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걸 반증할 수 있는 게 오늘 이렇게 현대차 관련주들이 급등을 할 때
코스닥에서 유일하게 반응을 주었던 애가 현대공업입니다. 현대차 관련주들이 이렇게 거의 한 20% 정도 상승해서 마감한 반면에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3.93% 상승은 마감했지만 이렇게 긴 윗꼬리가 달린 음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대공업이 굉장히 센 종목이라면 전 고점 1,900원, 11,000원 이 지점에서는 하락을 멈춰 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린 채로 음봉을 만들었다라는 건요, 얘가 그렇게 힘이 강하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이런 애를 보고 따라갈 뿐 얘가 주도를 한다는 건 아니죠. 예전 같았으면 이게 거꾸로 되는 겁니다. 현대차나 뭐 현대모비스 이런 애들이 3.93%를 찍고요, 현대공업 이런 애들이 19% 거의 20%를 찍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현대공업에서 오늘 굉장히 많은 단타들이 손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지저분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차라리 얘를 거래하기보다는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를 저는 거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 삼형제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수요일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 수치를 발표를 하죠. D-Day를 노리면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관련주를 보시더라도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큰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이런 애들만 상승을 해줍니다. 기존의 코스닥 테마주들이죠. 코스닥 2차 전지 테마주들은 오늘 이렇게 좋은 장에서도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 날 이런 느낌이 와가지고 삼성전기를 이날 오버나잇을 했죠. 삼성전기에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요. 물량의 반은 수익 실현했고요. 나머지 반은 지금 계속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한두 넘은 상한가를 갑니다. 저는 라닉스, 이 라닉스를 상한가가 한번 깨어지는 14,500원 요 지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했다가 1시 반쯤에 상한가가 깨지는 이 지점에서 반은 매도를 했고요. 반 정도는 지금 홀딩 중입니다. 다음은 비덴트인데요. 오늘 제가 손실이 난 놈입니다. 넥슨에서 빗썸을 인수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지난 목요일 날 장 종료 후에 떴죠. 그로 말미암아 얘가 시간 내에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날 어제 같은 경우에 얘가 시초가가 거의 뭐 상한가에 시작했습니다. 시초가가 25.86% 갭을 띄워서 시작했고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상한가를 팍 붙입니다. 그때 저는 이 상한가에 매수를 했고요. 제법 많은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얘가 뉴스가 뜨죠. 1시 35분쯤에 얘가 뉴스가 뜹니다. 공동인수설에 대한 그게 사실무근이라는 그런 뉴스가 뜹니다. 그래서 얘가 상한가를 깨지죠. 저는 다른 놈을 거래하다가 얘가 상한가 깨진 걸 모르고 있다가요, 얘가 상한가가 깨지고 나서 이 뉴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 정도 손실을 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법 큰 손실이 났죠. 주식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가지고 제법 많은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사실 결과에 대한 그런 뉴스가 떠가지고 상한가가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리스크죠. 이것까지 제가 컨트롤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뭐 비덴트가 시간 외에는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는 6.34%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넥슨과는 매각 협의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빗썸을 뭐 매각을 한다라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죠. 뭐 그런 영향으로 시간의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이걸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죠. 뭐 상한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상한가에 굉장히 좀 많은 단타들이 물렸을 겁니다. 세력들도 물론 물렸겠죠. 상한가에서 이렇게 큰 세력, 큰 돈과 자금이 물려 있으면 그 애들은 상한가나 상한가 그 이상을 한번 치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이 비덴트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CIS를 전일 오버나잇을 했는데요. 시초가가 4.17% 상승해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이 시초가가 지난 목요일 날 시간의 종가보다 낮았죠. 나스닥이 2%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초가가 시간의 종가보다 낮았다라는 거죠. 이게 갈론 같으면 시초가가 시간의 종가보다 훨씬 높아야 됩니다. 그건 둘째로 치더라도 얘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큰 음봉을 그립니다. 그래서 저는 갖고 있던 물량만 매도를 했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런 겁니다. 주식이란 건 동전의 양면처럼 양봉이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음봉이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죠. 양봉으로 가가지고 얘가 시세를 준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미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주식의 거래를 처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기 쉬운 실수가 이런 겁니다. CIS 이런 거에서 잃는다라는 거죠. 저도 전날까지는 CIS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CIS를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거래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일어나는 CIS의 모습이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매매를 하는 겁니다. 전일 오버나잇을 한 CIS에서 170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삼성전기 제가 전일 오버나잇을 했습니다. 물량 반을 매도를 했고요. 430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비덴트 상한가 따라잡기를 제법 많은 물량을 했습니다. 사실무근이라는 기사가 떠가지고 제가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900만원 손실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손실을 입은 거죠. 장이 지금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대형 우량주로 매기가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단타를 임할 것입니다. 오버나잇을 하더라도 대형주 중심으로 얘들이 조정을 받을 때 오버나잇을 하면 튀어오른 놈들은 한번 그냥 꺼지지 않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자금이 이렇게 한번 몰리면요, 얘들이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쌍봉을 형성해 주려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거죠. 다음 주에는요, 포커스가 조정을 받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매수를 하고 오버나잇을 할까의 관점에서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